조사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조정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케르세틴을 보충제로 많이 섭취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케르세틴 과학적으로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상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어 누가 섭취하면 좋은지 또 꼭 주의해야 하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케르세틴은 1857년부터 사용되어 왔고 참나무 숲에서 파생된 용어로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6가지 하위 분류 중 하나인 플라보놀로 분류되는 자연 발생 식물 화학 물질인데요. 케르세틴이 풍부한 식품은 주로 꽃, 채소, 과일 등인데 색소로 주로 포도, 딸기, 체리, 사과, 감귤류, 양파, 메밀, 케일과 같은 브라시카 야채, 케이퍼, 견과류, 나무 껍질, 토마토, 적포도주, 홍차 등에 풍부한데요. 식품의 부위에 따라 다른 함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 보고입니다. 적 양파는 껍질과 뿌리에 가까운 부분에 더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고 유기농으로 재배된 토마토의 경우 그렇지 않은 토마토보다 케르세틴 함량이 79% 더 높았는데요. 생 케이퍼에 가장 많은 케르세틴이 있고 홍차, 녹차는 다른 식품에 비해 낮은 함량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보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케르세틴으로 진행된 6가지 연구 어떤 효능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면역과 항염증 작용, 비만세포 안정화 작용입니다. 플라보노이드 식품은 항염증 식품이라고 불리는데 양파, 과일, 야채 등에 풍부한 케르세틴, 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러 연구에서 비만세포 안정화, 위장세포 보호 활성, 염증과 면역 조절 작용을 한다고 보고되어 왔는데요. 1002명을 대상으로 12주간 하루 1000mg 케르세틴 또는 위약군 대조 연구에서 케르세틴 보충이 호흡기 감염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여성의 경우 12주간 500mg 또는 1000mg 케르세틴 보충이 혈장 케르세틴 수치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격렬한 운동 후 하루 1000mg 케르세틴 보충이 운동 후 면역 관련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상부 호흡기 감염 발병률을 낮추었다고 보고했는데요. 두 번째는 항알레르기 기전입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케르세틴을 한 번쯤은 보충제 또는 풍부한 식품들을 섭취한 경험이 있으시겠죠? 항알레르기 기전 연구가 많이 진행된 성분으로 2020년 케르세틴과 알레르기성 질환 관련 이전 연구들을 분석한 검토 논문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천식 동물 관련 연구에서 효과가 있었고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증거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건강인데요.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케르세틴이 고혈압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키고 수축기 혈압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케르세틴은 산화질소 농도를 조절해 내피 기능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과학적 설명인데요. 산화질소는 혈관 확장 등 심혈관 건강 관련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심혈관 건강과 혈당 조절 관련 산화질소 보충제를 섭취하시거나 산화질소로 전환되는 식이질산염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기도 하는데요. 시금치, 케일과 같은 녹색 채소와 레드비트에는 식이질산염이 풍부합니다. 다음은 당뇨병 관련 합병증 관리입니다. 당뇨병이 생식기능과 망막병증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어 당뇨병 관련 합병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은 당뇨병 관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입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케르세틴과 당뇨병성 신경퇴행성 질환, 망막병증에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을 감소시켰고 신경변성과 망막 혈관계 손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당뇨병성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관련 코코넛 워터 또한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니 코코넛 워터 과학적 효능은 이전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로는 자가면역 질환 관리입니다. 2021년 연구에서는 병인이 명확하지 않은 자가면역 질환 관련 케르세틴의 신경보호 효과,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이 류마티스성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다발성 경화증, 홍반성 루푸스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 증거들이 있다고 설명하며 자가면역 질환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연구가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케르세틴 보충 또는 케르세틴과 비타민C 결합 보충이 면역체계 기능과 스트레스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케르세틴의 항바이러스 특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었는데요. 2021년 이란 연구진들은 케르세틴이 인플라마조몰 억제, 항염증, 항산화, 진통제 특성으로 코로나 환자의 염증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기타 비만 예방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2019년 보고된 연구에서는 비만 예방 관련 증거는 부족하고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과 주의사항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지만 두통, 배탈이 날 수 있고 케르세틴 부산물이 단백질 기능 손실을 유도할 수 있어 고용량 케르세틴 섭취는 신장 손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음식으로 우리가 하루 15에서 16mg의 케르세틴을 섭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양파, 마시는 차, 사과에는 다량의 케르세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케르세틴은 위산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용하고 연구에서는 소장 상부에서 흡수된다고 보고했는데요. 케르세틴은 부착된 당 유형에 따라 흡수가 다르게 작용하는데 케르세틴 글루코사이드는 루틴보다 훨씬 더 잘 흡수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케르세틴 글루코사이드는 양파와 과육에 주로 발견되고요. 보충제 섭취보다 양파 섭취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죠? 다음은 케르세틴 하면 항상 떠오르는 브로멜라인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제가 브로멜라인을 꼭 챙겨 먹는 이유, 브로멜라인의 놀라운 과학적 효능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